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계획특집 4.13 총선 뉴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남구에 출마한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정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수입니다. 예. 광주시 남구 백운동 로타리에서 새벽 출근 인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날씨가 추워서 손발도 시리고 목도 따갑고 눈도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드리는 동안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의 자세, 각오를 다지는 경건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깊고 낮은 자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변하겠다는 다짐, 또 옳다고 믿는 일은 거침없이 추진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할 말은 하고 또 뱉은 말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저의 경건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루 1,000명 유권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접촉면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지역의 민심은 좀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1,000명 만나겠다는 목표로 다니고 있는데요. 다들 그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제일 그 자제들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죠.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이 전기장판 옹기 하나로 이 추위를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시민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또 눈을 마주치고 두 손을 잡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민생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힘들어 하십니다.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국회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지역 광주 남구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공기업, 국회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의원이 국방위원이셨는데요, 당시에. 의정활동을 제가 열심히 하면은 많은 국민들의 점수를 얻어서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예산 심사 분석을 하면은 불효불급한 무기체계 예산 수백억 정도는 또 절감시킬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국정 의사결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이런 걸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2차례, 박기춘, 전병헌 원내대표까지 총 4번의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지내셨습니다. 국회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도 같은데요. 예. 우리 국회 출입기자들이 사무처에 알아보니까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밀려드는 일들은 피하지 않았고 국회 본관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자리가 비서실장 특보 자리입니다. 하루 세 끼를 구내식당에서 다 먹은 적도 있었고 또 밤늦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밤샘 설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1차 대응하는 자리입니다. 여야 관계라든지 상임위 관계, 대정부, 대언론 관계 등을 최일선에서 챙겨야 되는데요. 국내 현안이 발생하면은 그 해당 상임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걸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고 원내대표가 1차 대응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그런 자리여서 조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국회 생활 중에 다 이야기하시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만 좀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처음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게 새로운 16개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거의 한 달 동안에 해야 되는 일하고,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을 하는데 관련된 게 법안이 43개 정도 되는데 그 개정을 밤새우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처리한 게 굉장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또 반대할 때는 또 단호하게 반대를 하지만은 타협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그런 국회 협상 기간이었습니다. 광주 관련된 일로는 국제 수영 선수권대회 지원법 그 개정이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 그 개정 때문에 지난번 정기 국회 때 우리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국고보조 20억이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이 과거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유대회, 축구, 육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하나 집어넣는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28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발의를 하고 180명이 찬성해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국고 지원에 근거가 마련된 거죠. 기타 광주 전남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물밑 지원을 한 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또 광주의 호남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우리 부장님도 존경하셨던 분이었을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을 한 울타리 직장 상사로 모시고 있는 5년 동안 기억은 참으로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행복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기입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는 게 일수였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있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고 또 그 뒤에 이제 정권 창출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 2월 26일 성공적으로 청와대 5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근을 하는 걸 환영한 다음에 그게 청와대에 떠나는 날,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제일 기뻤던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4.13 총선에서 광주 남구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구에는 여러 후보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은 혹시 무엇이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남구는 훌륭한 분들이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수습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도덕적 하자 없이 자기관리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하고 균형감 있고 또 실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국회 일꾼이 광주 일꾼이 되어서 시행착오 없는 정치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영입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후보들이. 각계 전문가들의 영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지 정치는 바로 빨리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훈련이 되지 않은 스타 인기가 포멀과 같은 것이어서 이미지만으로 영입해가지고는 그것도 올해 재선 가는 정치인도 많지 않았고 또 각 당에서 새 얼굴로 뭔가 국면을 땜질하려는 그런 시도라면은 그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하기에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치를 무엇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정치는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또 국민들하고 희망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진우는 국민들이 품는 희망의 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기능이 갈등과 분규의 조정과 통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는 그런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가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망과 불신이 최고조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임무는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특권과 반칙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서 특권과 반칙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상의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의식,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장외투쟁을 가서 잘하라고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잘 싸우고 또 현안이 발생했을 때 주도권을 갖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선거를 선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내 투쟁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능해야 되고 또 상대편을 밤을 새워서라도 논리로 설복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대의 여러 하자들을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 가지고 궁지로 몰든지 해서 목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자질이죠. 네.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은 갖고 계십니까? 지역 현안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계획이나 발전 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과 예산 지원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구상이 좀 엇박자일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 또한 광역단체나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야 지역 발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제 기본 생각이고 또 공약의 기본은 우리 후손들이 내 고장을 떠나지 않고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자리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 이게 기본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남구에서는 그 일자리를 위해서 도시첨단 산단 조성, 그러니까 에너지밸리 조성이 2018년부터 본격 시작이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시기를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보 주변에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준비 중인데 거기는 바로 문화, 관광, 레저, 복합된 친환경 명품 신도시 이게 개발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구가 교육문화특구로 우리 남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019년까지 다시 연장됐거든요. 그 교육문화특구에 걸맞는 그런 공약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릇 명사에게는 더욱 그러하지만 한 권의 책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애장 도서는 무엇이며 또 혹시 좌우명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해서인지 제 책도 김대중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책은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 후에 영국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더 평생 터득한 지혜를 때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때로는 열정적인 웅변으로 들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부분이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 그리고 국민의 손을 놓치지 마라. 라는 부분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독서를 하면은 행복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하게 저한테 살아가는 데에 이 지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 좌우명은 DJ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망원경과 현미경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참고해서 대관소찰, 시야는 넓게 하되 작은 것도 놓치지 마라. 이게 제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광주 전역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마치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확 바꿔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1%의 특권층이란 정치가 아니라 99%의 앓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광주 정치권의 변화를 선도해서 합리적인 대안 세력으로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역사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결단낸 국정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본때 있는 정치로 광주 정치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유능하고 강인하고 믿음직한 광주 시민의 국회 파견관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명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